12월 9, 10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은 다시 한번 연준의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연준은 이미 2025년 들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씩 인하해 현재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75% 수준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12월 회의에서도 세 번째 0.25%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25bp 추가 인하 가능성은 87%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예상대로 금리가 3.5, 3.7, 5% 구간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간다면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차이는 지금보다 더 좁혀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며 완만한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국 상단 4%와 한국 2.5% 사이의 금리 차는 약 1.5%p 수준인데 연준이 한 번 더 0.25%p를 내리면 이 격차는 1.25%p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런 금리차 축소는 보통 두 가지 기대를 만듭니다. 첫째, 미국 자산의 매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원화에 숨을 돌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당연한 듯이 유지하며 연중 고점 480원 안팎까지 치솟은 상황을 생각하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계기로 달러 강세가 꺾이고 원화도 한 번쯤은 강세 랠리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가 내리면 달러 강세가 진정되고 그동안 과도하게 약세였던 원화가 회복되면서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고 완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초입이라면 달러의 피크아웃과 함께 신흥국 통화가 숨을 고르는 그림은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은행도 초저금리 정책에서 조금씩 발을 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만약 엔화가 강세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아시아 통화 전반에 달러 약세, 로컬 통화 강세 기대가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도 더해집니다. 이런 흐름만 놓고 보면 12월 FOMC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환율 안정이라는 깔끔한 공식이 작동할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숫자와 논리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기대가 실제 환율 차트 앞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원 달러 환율은 1달러에 약 1,470원 선을 오르내리며 여전히 연중 상단부에 머물러 있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1,500원 돌파라는 단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왜 미국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도 원화는 좀처럼 숨을 돌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온 금리차 축소, 원화 강세 공식은 지금 이 국면에서 얼마나 유효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금리만이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글로벌 증시의 방향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실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과 12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사실상 1,450, 1,480원 구간을 뉴노멀처럼 오르내리고 있고 장중 475원을 넘어 연중 고점 480원대에 바짝 다가가는 날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은 아예 계엄 사태 당시 찍었던 480원 고점을 다시 시험하는 국면이라며 1,500원 방어선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1,300원대 안정을 논하던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연준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0.25%p 인하로 상단 기준금리를 3.75, 4%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한미 금리 차는 불과 1.5%p 수준으로 지난해 2%p를 훌쩍 넘겼던 시기에 비하면 분명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주요 통화 가운데 최약체로 불릴 정도로 부진합니다. 4분기 평균 환율은 1,430원대 중반으로 올해 들어 주간 종가 기준 1,450원을 넘긴 날이 전체 거래일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고환율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미 금리차가 줄어들면 환율은 안정된다는 단순 공식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 발언은 이 의문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는 최근 환율 움직임은 한미 금리차보다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확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이 진단이 얼마나 현실을 잘 설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약 68억 0만 달러,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같은 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약 61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사느라 쏟아부은 달러가 더 많았던 셈입니다. 11월 들어서도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국내 개인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36억 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월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수준이자 AI 빅테크 랠리를 피했는 공격적인 미국 주식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경상수지에서는 흑자가 나는데 금융계정에서 이 흑자만큼의 달러가 그대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움직임까지 환율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8조, 9조 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10년물 국채 선물까지 대량으로 팔아치우며 한국 자산 비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달러를 들고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보내는 국내 투자자, 여기에 고환율을 기대하며 수출 대금을 서둘러 환전하지 않는 기업들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미 금리차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도 줄어들지 않는 471, 480원대 고환율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금리차의 시대가 아니라 자금 흐름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금리라는 한 축만 보면 환율이 이해되지 않고 해외 투자와 외국인 수급이라는 또 다른 축을 함께 봐야 비로소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까지 강해진 해외 투자 열풍과 자본 유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만으로 과연 원화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480원 이슈는 500원을 향한 전초전일 뿐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단순한 금리차가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입니다. 특히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와 국민연금, 연기금, 대기업 등 기관의 해외 투자가 동시에 커지면서 우리가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해외 자산에 다시 쏟아붓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0-11월 2달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무려 123억 700만 달러 순매수했습니다. 10월에는 68억 300만 달러를 사들이며 역대 최대 월간 기록을 세웠고 11월에도 50억 달러 중반대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10월 무역수지 흑자는 약 6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서학개미의 달러 매수 규모가 아예 무역 흑자를 뛰어넘는 기형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즉, 수출기업이 땀 흘려 벌어들인 달러를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그대로 빨아들이면서 외환시장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넘는다면 그것은 한미 금리차 때문도 외국인 때문도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쏠림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며 내국인의 쏠림만 완화돼도 환율은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기사들을 보면 서학개미도 외국인도 너도 나도 탈한국, 환율 방어선 500원 같은 제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미 600억 달러 약 236조 원을 돌파했고 10월 한 달에만 미국 주식을 60억 0만 달러 순매수할 정도로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AI, 반도체 대형주 랠리를 했는 나스닥 추격 매수가 환율 차트에는 고스란히 원화 약세 압력으로 찍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대형 연기금들이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수출 대기업들도
해외 공장 MA 원자재 결제 등으로 달러 수요를 크게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달러를 사는 한국의 그림이 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미국에서 굴린다는 마인드로 국민연금은 해외 비중 60% 시대를 향해, 기업은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각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 선택들이 외환 시장에 모이면 결과는 원화 약세라는 집단적 비합리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지점은 미국 금리 인하가 이런 자금 흐름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완화 전환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 동시에 미국 증시에는 유동성 랠리 기대를 키우며 SP500, 나스닥과 AI 빅테크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이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서학개미의 월간 순매수가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달러는 약해지지만 그 약해진 달러를 더 많이 사서 미국 주식을 사겠다는 한국 투자자들의 욕구가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미국 금리가 내려가도 원화는 약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환율 1, 500원은 금리보다 자금 흐름의 문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의 환율 구조는 단순히 금리 차라는 한 장짜리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서학개미, 국민연금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세 갈래의 달러 수요가 만들어낸 탈한국 자금 구조. 이 구조 안에서 벌어들인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를 해외로 보내는 현실을 이해해야 비로소 1, 480원 환율과 1, 500원 우려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지금 환율의 위치를 먼저 짚어보면 12월 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7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5일 기준 뉴욕 기준치가 1,472.83원, 12월 2-4일 역시 1,466, 1,473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연중 상단 구간에 고착된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았던 환율은 1,487.07원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사실상 1,500원 벽을 불과 한두 걸음 앞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에서 1,500원을 한 번은 찍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 1,500원은 막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1월 중순 환율이 장중일 470원 선을 위협하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을 펼쳤고 그 직후 환율이 1,455원대까지 빠르게 되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당국이 1,500원 방어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필요할 경우 보유 중인 4,300억 달러 안팎의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조적인 달러 수요와 해외 투자 흐름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것 자체보다 그 배경에 있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쏠림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 자금 흐름이 곧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12월 FOMC와 일본은행의 결정 이후 환율은 어떤 길로 갈까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0.25%피 추가 인하에 그치며 점진적 완화 메시지를 내고 미국 달러 인덱스가 추가 상승 없이 횡보 또는 소폭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 탈출 이후 점진적 금리 정상화를 이어가며 엔화가 완만한 강세로 돌아선다면 아시아 통화 전반에 달러 강세 피크아웃 신호가 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2025년 평균 환율이 1,418원대였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의미 있는 경상수지 흑자를 감안하면 이 경우 원 달러 환율은 1,450원 안쪽으로 서서히 내려와 1,380, 1,420원 박스권을 재형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열풍의 동행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고 연준이 추가 인하에 신중한 톤을 유지하면서 DXY가 다시 위로 치우친다면
달러 자체의 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강세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학개미와 연기금, 기관 투자가들은 달러가 비싸더라도 미국 자산을 더 사야 한다는 유혹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고, 이때 추가적인 달러 수요가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외 리포트는 미 달러 인덱스가 한 단계 더 상승할 경우 원 달러 1,500원 테스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국 역시 이런 리스크를 의식해 외평채 발행 확대, 국민연금의 해지 전략 점검 등으로 중장기 달러 수급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1,500원 돌파 여부는 미국 금리 인하라는 한 줄 뉴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의 방향, BOJ의 금리 정상화 속도,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기, 그리고 한국은행과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이 서로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원화는 더 이상 과거처럼 1, 100, 1, 200원대로 쉽게 돌아가는 통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다시 1, 200원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1, 400원대 이상 고환율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산 배분과 환해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1, 500원 공포를 피하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금 흐름의 방향을 얼마나 분산시키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